여기서 또 고민인 거. 그리고 네. 구독자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게 네. 지금 따라해도 되나요? 그게 좀 궁금해요. 의견. 참고만 하려고. 일단 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벌써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깻님. 안녕하세요. 네, 가을입니다. 가을에는 뭘 할 건가요? 가을에는 배당주? 네. 가을은 배당주. 찬바람 불면 배당주. 배당주. 자, 오늘의 주제는요, 중간 점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가끔 봐주시는 요 깨포트. 오늘 깨포트가 죽인가? 깨슐랭 늦었어요, 많이. 늦은 거죠? 네, 많이 늦었습니다. 시향기님이 없어져가지고 맞아요. 고민이 생겼어요? 네, 고민이 생겼어요. 뭔지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짠! 2025년의 인생 목표 다시 한번 중간 점검에 들어간 거군요. 지금이 우리가 하반기에 들어갔으니까. 자, 하반기 중에서도 10월이면 4분기에 들어갑니다. 3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쵸? 진짜 빠릅니다. 2025년 너무나 빠른데 산에 가가지고 떡국 먹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깨님이 5월에 목표하셨던, 사실 저도 못 지키고 있는 게 좀 있어요. 진짜요? 네. 그럼 저 안 혼낼 거죠? 오늘 자격이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편하게 해도 되겠다, 오늘. 이게 늦어진 이유도 살짝 그거에 없지 않아 있어. 어떻게든 메꿔보려고, 만회해보려고 한 거고. 네, 만회 못했습니다. 자, 올해 세웠던 4가지의 목표, 이렇게 섹터를 크게 나누어서 개별적인 목표를 세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의 목표를 모두 달성했을 때의 상과 벌을 따로 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내 인생은 누군가가 목표치를 주지 않아요. 상과 벌을 주지 않아요. 그것도 옛날에 부모님들이 줬지만, 선생님들이 줬지만 성인이 되고 나면 그 누구도 주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목표와 상과 벌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매우 나태해집니다. 그래서 나태함과 싸우기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목표는요, 재정 목표, 문화생활 목표, 취미활동 목표, 보상, 이렇게 정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혹시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재정의 목표는요, 투자금 2,500만 원 모으기. 자, 요거는 투자금입니다. 여기에 수익은 별도인 거죠. 자, 수익금은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어쨌든 해보고자 했던 것은 투자에다가 2,500만 원을 밀어넣는 것이었죠. 자, 얼만큼 달성이 됐나, 뒤에 나와요? 당연하죠. 그러면 뒤에서 보고, 그 다음 두 번째 목표는 문화생활입니다. 문화생활과 취미활동, 많은 사람들이 요거를 같은 뜻으로 쓰지만 우리는 어떻게 쓰나요? 돈 써가지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 문화생활, 돈 쓰고 즐거움만 남는 게 취미생활, 이런 식으로 주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생활은요, 독서 24권과 매주 화목, 스쿼시 하는 거였고요. 취미활동은 2개월에 한 번 배당으로 받아가지고 맛있는 걸 사먹는 배당 수익 소비데이, 이걸 하는 거였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거를 달성을 했을 때 그 보상으로는요, 부모님의 효도 여행을 내가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벌은 없었고 그거였죠. 국내 여행이었죠. 맞아요. 달성 못할 시 상은 해외로 가는 거고, 벌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국내 어디로 가는 거죠? 부산, 그냥 부산 가는 거죠. 제주도. 부산이면 거의 집 근처로 가시는 건데, 서울 기준으로는 맘먹고 가야 되는 부산 여행이지만 깨니 기준에서는 요거는 그냥 가까운 마실 나가는 기분으로 갈 수 있는 곳으로 그냥 갔다 오겠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깨님의 재정적인 목표 리뷰. 짠! 8월까지의 기준인 거예요. 9월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근데 저 궁금한 게 8월부터 장이 올랐나요? 바로 올랐어요. 제 것만 안 오르나 봐요. 네. 지금 7, 8월 달에 플러스 9배? 네, 많이 넣었어요, 이번에. 앞에 6월 달까지는 계속 영상이 있었던 건가요? 있었죠. 그러니까 네. 이게 2개월에 한 번씩 했었는데, 제가 1월, 2월 600, 3월, 4월 770 많이 넣었고, 5월, 6월에 230 이렇게 적게 넣었어요. 적게 넣었고. 그래서 이제 7, 8월에는 돈이 좀 많이 쌓여 있었겠죠. 그래서 그거를 그래 미루지 말자 하면서 아마 넣었을 거예요. 그렇죠. 장이 어땠던 간에 꾸준히 넣는다는 것은 언제나 필요한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들어있는 돈들이 수익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돈을 넣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가 아주 크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 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900만 원이라는 돈을 넣어주셨고, 그로 인해 불어난 거는 그렇게 체감이 안 될 정도로 수익은 많이 나지 않은 것 같군요.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수익이 나진 않은 거죠. 제 포트 상에서는. 그렇군요. 그러면 올해 2,500 넣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누적으로 얼만큼 넣었나요? 다음 페이지. 예상했던 게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군요. 짠! 짠! 오? 끝났습니다. 8월까지 해서. 대박이죠. 8월 몇 끝났어요? 4, 6, 8, 9. 중간에 이거 뭐예요? 이거 더해라고요? 암산으로? 저거 그거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 저거 그거예요. IRP 없애고 옮긴 돈. 이걸 머릿속으로 어떻게 더해요? 자, 합하면 얼마죠? 2,500.
대략적으로? 네. 딱 맞아요 혹시? 2,503만 얼마인가? 여러분 ISTJ가 이랬으면 무섭습니다. 많으면 더 좋은 것도 항상 지켜서 2,503만 원 넣었네요. 나중에 또 3만 원 뽑을 것 같은데. 2,490 얼마였으면 조기 달성이란 말도 안 했을 거예요. 정확해. 좋아요. 야, 근데 조기 달성이었고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는 2024년도에도 연중의 목표를 10월 달에 달성했잖아요. 맞아요. 이때도 조기 달성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다른 목표보다 돈에 대한 목표는 집착이 강해가지고 맞아. 우리가 일찍 달성을 해왔었죠. 자, 2025년 올 한 해도요. 정말 쉽지 않은 한 해였고 중간중간 엄청난 하락과 엄청난 상승 이런 것들을 다 겪었지만 어쨌든 계속 돈을 붓고 있고 내 돈들이 대부분이 투자가 되고 있고 힘들었지만 결국에 다 올라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겪어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투자를 문화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축하드립니다. 근데 진짜 대박이잖아요. 왜냐면 작년에는 10월에 달성을 했지만 네. 이번에는 8월에 달성한 거잖아요. 8월 달성. 야, 그러면 내년에 6월인가요? 오, 그랬으면 좋겠다. 내년에 목표 더 올라갈 텐데. 아, 더 올려야 되구나. 네. 그럼 그만큼 더 올리면 저는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원래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돈에 대한 목표도 제가 이런 걸 항상 하잖아요. 그래서 깨님한테도 주입시키고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사업을 하고 있죠. 사업이라는 것은 더 변화무쌍합니다. 수많은 비용 처리와 수익에 대한 고민과 사업의 방향 이런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목표를 세울 때 항상 한 해가 끝날 때 어떤 생각 드는 줄 알아요? 내년에 이만큼 할 수 있을까? 너무 열심히 달려온 거죠. 근데 내년의 목표는 항상 더 올리잖아요. 올리면서 야,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항상 달성이 됐어요. 오. 그러면 자, 지금 2,500을 밀어넣는 것을 목표로 잡았는데 내년에 여기서 더 올립니다. 네. 예를 들어 4,000. 네? 그럼 저 어떻게 살아요? 예를 들어 3,500, 4,000. 일단 딱 말 들으면 말도 안 되죠. 말안 그리고 되죠. 그걸 6월 안에 달성. 완전 말 안 되죠. 그렇죠. 이거는 수익금이 포함된 투자금이 아니에요. 네. 왜 안 될 거라 생각하죠? 올려줄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안 되는 건 없죠. 그걸 가능하게 만들려면 개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사장과 딜을 하면 6월 달에 4천 밀어넣는 그 딜을 달성할 수 있을까? 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보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에게 어떤 딜을 하면 제가 받아들일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적어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깨달았던 것 중에 일방적으로 급여를 받잖아요. 아니더라고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틈은 어느 회사나 있어요. 모든 곳은 딜이 가능하다는 거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시를 좀 몇 개 줘봐봐요. 예를 들면 정말 큰 회사에는 다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사실 우리 정도의 사이즈라면 뭐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깨님이 우리 회사에 1,000만 원을 벌어다 줬어요. 자, 그 중에 400을 떼줘요. 500을 떼줘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죠. 그게 끝입니다. 제가 증권회사에서 배웠던 제일 중요한 가치는 그거였어요. 최근에 성과금 많이 받는 사람이 수십억 받았던데, PB들도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왜 가능하냐면 회사에 100억 이상 벌어줬기 때문이에요. 회사에 200억 벌어주고 300억 벌어준다면 그 중에 일부의 포션이 커질 뿐 어쨌든 대부분의 포션은 회사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회사에 큰 돈을 벌어다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이렇게 작은 회사에서 그렇게 100억 벌어줄 필요는 없잖아요. 작게 벌어다 주더라도 내가 수익을 더 얹으면 그것 중에 일부를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과거에 다녔던 회사가 그런 거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가치를 되게 낮게 주잖아요. 그런 단점은 있지만 장점은 뭐예요? 열려 있어요. 그러면 1,000만 원을 더 깨님이 받기 위해 저에게 대략적으로 얼마를 벌어다 주면 돼요? 1억. 그건 대기업 기준이죠. 대기업 때 제가 PB로 생활하고 있을 때 성과급에 영역이 들어가게 되면 성과급은 BEP라는 걸 넣으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때 첫 구간이 10%입니다. 즉 BEP라는 것이 3.5배이기 때문에 그러면 1억을 벌어다 주면 1,000만 원을 드리는 거는 너무나 제 생각에는 기준이 낮다. 그쪽 너무 낮은 비율이에요. 그러면 양심상 3천? 그건 너무 높은 비율이에요. 3천을 회사에 벌어도 1,000을 받아가겠다고요? 그러니까 양심상 그건 너무 높은 비율입니다. 5천. 5천이라면 충분히 저는 딜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뭘 하면 5천이 더 생길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매출을 막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깻님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5천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몇 가지 떠오르는데 뭐요? 말해줘봐요. 일단 우리가 하고 있는 유튜브를 더블로 만들면 되죠. 많은 것들을. 그러면 이제 영상을 많이 만들면 해결이 된다라는 걸로 가면 1차원적인 거고요. 지금은 우리 채널은 정말 많은 광고주들이 문을 두드리죠. 근데 우리는 그 중에 받을 수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달에 많이 올려도 2-3개잖아요. 그럼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건데 그 방법은 지금과 같은 포맷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영상 포맷이 나와야 새로운 광고를 받을 수가 있죠. 라이브 같은 거? 네. 근데 라이브로 한다면 우리가 기획해야 될 것도 많고 경험도 없잖아요. 저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고민 다시 또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런 좀 더 편한 형태의 방송을 하게 된다면 다른 수익원을 붙이는 게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을 하면서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죠.
고민해서 기한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무섭네. 자, 조기 달성했으니까 내년에 이제 목표는 그래도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한번 고민해 보고요. 내년에 또 목표를 세울 때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봅시다. 자, 그 다음에 문화적인 리뷰입니다. 문화적인 리뷰는 돈을 쓰는데 내가 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짠! 단촐하죠? 큰일 났어요. 무슨 색깔이 그건 거죠? 노란색이 읽은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9권을 읽으신 거고 리스트 상의 9건인 거죠. 리스트에 없는 걸 많이 읽은 거예요? 그동안은 그랬던 건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뭔가 저기에 있으니까 괜히 읽기 싫어지는 거예요. 더 손이 안 가는 거예요. 그건 무슨 심리죠? 뭔가 숙제해야 되는 느낌. 숙제 같아서 손이 안 가더라. 그래서 이걸 버리고 해리포터를 읽었다. 그래서 이걸 버리고 다른 책을 자꾸 읽게 되더라고요. 그럼 다른 책 읽은 거를 이걸로 가름해요. 그래요? 그럼 저 달성했겠죠. 개수로만 따지면. 다른 책까지 포함한다면 지난 5월, 6월에도 6권 읽고 3월, 4월에도 6권 읽고 이런 식으로 읽었기 때문에 개수로만 따지면 사실 이것도 조기 달성이에요. 조기 달성이에요? 아니, 조기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하면 지금 대략 몇 권인 거예요? 그건 세봐야겠는데?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18권 돼요? 잠깐만. 저 다 적어놨어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18건이요. 맞췄네. 쓸데없는 거나 맞추고 있어요. 그죠? 자, 18권을 달성했다면 우리가 여기서는 뭐가 표현하죠? 유연성. 이거 변명 아니에요? 포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우리가 너무 유연하면 안 되죠. 우리는 평소 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고집 있는 우직함, 원칙주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 유연성을 가미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걸로 해보죠. 여기 너무 구속돼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좀 책을 읽을 맛이 날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책을 읽으려면 저기에 있는 걸 읽어야 되잖아요, 최대한. 네.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안 읽게 되더라고요. 너무 투자 생각만 계속 하게 되니까 책이 연속으로 좀 안 읽히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수정을 하면 되겠어요? 이 목표치를 딱딱한 거, 물렁한 거, 딱딱한 거, 물렁한 거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에 가지고 오보세요. 거의 기간에 대한 만큼은 다 달성이 된 거네요? 그런 셈이죠. 지금 18권이면 나머지 뭐 6권 읽는 거야 큰 문제가 아닐 것 같고. 맞아요. 축하드립니다. 이거 저 달성한 걸로 보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혼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든 페이지인데. 사실 저는 앞에 파이낸셜에만 좀 집착이 있고 이런 거는 물렁하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읽은 책 중에 그래도 생각할 만한 문장이 있었어가지고 가져오긴 했어요. 이건 어떤 책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는 리스트에 없는 책이고요. 네. 태도에 관하여 라는 책. 태도에 관하여. 이게 사연이 있어요. 제가 8월 달에 강릉 여행 갔다 왔잖아요. 네. 근데 강릉 갔을 때 독립서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책을 사준다고 하길래 제가 돌아보다가 뭐지? 하면서 딱 골랐는데 내용이 그 자리에서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로 사서 서울 오는 길에 그걸 다 읽었거든요. 신간은 아니었고. 아니에요. 이게 올해 전에 나온 책인데 최근에 리뉴얼이 됐어요, 내용이. 그래서 리뉴얼된 책으로 읽었는데 저한테는 괜찮았어요. 그냥 쉽게 술술 읽히기도 했고. 자, 깨슐랭이 아니라 이번에는 깨님의 이달의 추천 책 이름은 태도에 관하여. 작가님 성함은요? 임경선님. 임경선 작가님. 뭔가 구독자님 부른 것 같은. 자, 여기 임경선 작가님께서 써주신 에세이 같은 책이겠네요. 네. 누구에게 삶의 방향에 대해 점검이 필요한 사람. 깨님 점검 필요해요? 아니요, 저는 점검 필요하지 않는데 그냥 읽어봤을 때 대체로 저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냥 멘트를 한번 쳐봤어요. 37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열망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마음을 참지 못하고 행동을 일으킨다. 소설가 심연수 씨가 산문집 소설가의 일에서 소설가가 되려면 소설을 쓰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듯이 핑계를 대며 돌아가지 않고 정중앙으로 쭉 걸어나간다. 그 일을 하고 싶으면 우선 그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아이러니 같은 진리. 누구에게 질문할 필요조차 없고 더더군다나 누가 말린다고 해서 관두지도 않는. 이게 고민님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이 문장에는. 왜냐면 예전에 여기서 일하는 초창기에 제가 되게 많은 일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주변에서는 다들 걱정을 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당연히 걱정해주는 마음 좋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당장에 돈을 보고 내가 여기서 일하는 게 아닌데 그런 걱정이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괜찮다 라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그냥 이 책을 보게 되는데 그때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랬다라는 경험담 차원에서 그냥 이 글을 가지고 와봤어요. 그렇군요. 왜 그렇군요? 많이 힘들었군요. 아니, 힘든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게 실제로 겪어봐서 그런지 몰라도 저 말이 맞더라라는 거였어요.
저보다 오래 살고 행동한 사람으로서 어때요? 예를 들면 내가 회사에 들어갔을 때 어떤 유형의 회사에 들어갔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처음부터 뭔가 후하게 주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증권사 들어갔을 때도 증권사의 평균 연봉이 1억이 넘거든요. 너무 작게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뭔가 명성에 대해서 다른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유는요, 그 회사가 짜놓은 일종의 허들이 있는 거예요. 초반에 그 문턱을 넘는 사람들만 주는 그 문턱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 넘기까지 저마다의 다른 시간이 걸렸었던 것 같은데 저는 우와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3년 차였어요. 1, 2년 차에는 제가 엄청 가혹하게 일했던 거 아시죠? 맨날 새벽 4시나 출근하고 밤 12시 막 퇴근하고 쪽잠 많이 자면서 허드렛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누가 볼 때는 야, 남지도 않고 몸만 해치고 그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일을 이렇게 과하게 하는 게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때는 제가 초년생으로서 미래에 어떤 게 올지 이런 거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3년차 즈음이 되었을 때 그 행위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 저에게 정말 3년치 보상이 한꺼번에 나왔어요. 기회들이 하나씩 찾아왔던 거죠. 네, 그게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그걸 보고 이랬던 것도 아니고 그냥 저에게 주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오래 했는데 그걸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었고 많은 다른 분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도와줘서 실적이 급격히 오르면서 이제 성과급도 많이 받고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지금처럼 많은 거를 알고 야근 채로 회사에 들어간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들어갔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닌 거 명확히 구분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을 했겠지만 저는 내가 엄청 영악하게 이 상황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무덤덤하게 꾸준히 걸어 나가는 거는 언제나 통하는 삶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오,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깊게 하지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강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지나고 보면 달리 보이겠지만 어쨌든 세상의 많은 것들이 결국에는 정도의 길로 간다라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이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문장들이 그냥 제가 평상시에 하고 있는 생각과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골랐는데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에게는 되게 채찍질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렇게 방향이 좀 고민이고 하시면 저 약간 정석의 길을 보는 느낌이랄까?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차원의 추천. 비슷한 예시가 또 있어요. 옛날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요. 저 때는 시급 정말 낮았거든요. 2,500원, 3,000원 넘어가던 그 시기 저 5,000원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5,000원이 생각지도 못했고 올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본 거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일을 하는데 일을 열심히 했어요. 어차피 이 시간 열심히 안 한다고 나에게 뭐 얻는 게 있겠어. 하는 김에 더 열심히 하면 손님들 좋아하고 열심히 했더니 회사 매출 오른다고 시급을 5,000원 올렸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와, 내가 주어지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고 그게 저희 첫 번째 경험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은 회사에서 겪었었고 그 또 다음 중에 하나는요. 제가 이제 사업을 한다고 모든 거를 박차고 나와서 사업을 시도했잖아요. 사업을 시도할 때도 진짜 즉각적인 결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그 초반에 있는 그 보릿고개 그걸 넘어서는 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기대를 한다면 근데 기대를 전혀 하지 않고 그런 마음 있잖아요. 야, 영상 올렸는데 10명이나 봤네? 10명이 왜 본 거지? 아, 10명은 내 영상을 보고 무언가 도움이 되었겠지? 뿌듯하네? 진짜 그냥 그런 생각했죠. 이게 언제 수익화되나 이런 생각 전혀 사실 몰랐어요. 그때 초창기여가지고 그래 만들고 야, 이거 공짜로 영상 올리는데 그냥 사람들이 보네?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돌아올 건지 전혀 모른 채로 영상을 앞에 몇 개나 만들었어요.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런 거 보면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저 또한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이제 인정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보다 더 고생할 일은 없을 겁니다. 누구요? 저요? 네. 아, 그래요? 예. 아, 그리고 여기서 할 말 있어요. 강릉에 대지서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감자님 고등학교 맞은편에 있거든요. 감자님 고등학교 맞은편에 있는 대지서점. 이때 여기서 고민님 신간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요? 이 작은 책방에서도?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곳에서 고민님 책을 볼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한 거죠. 근데 있을 거라 생각 안 하고 그냥 지나가다가 봐봐요. 저렇게 누워져 있어요? 네, 이렇게 오. 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지? 하면서 보다가 사장님한테 바로 가가지고 네. 사장님 혹시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네. 사람들이 이런 쪽을 관심 있어 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경영서적이 제가 알기로는 저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느낌 이상하겠다. 전혀 생뚱맞은 강릉까지 가가지고 그러니까요. 회사에서 보던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저거 맨 위에 올려놓고 왔어요. 아,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저 얼마 전에 광화문 갈 일이 있었어요. 네. 광화문에서 미팅 끝나고 나서 광화문 하면 또 교보문고 아닙니까? 거기 내려가봤죠. 내려가봤는데 제 책 있는 곳에 어떤 분이 서서 읽고 계신데 한참 읽고 계신 거예요. 아는 척 하시죠. 그래서 쓱 지나갔는데 이제 완전히 집중해 하셔가지고 정말 서가지고 엄청 읽으신 거예요 이미. 그래서 옆에서 약간 셀카 찍는 척 이렇게 제 책이니까 셀카 찍는 척 했는데도 이제 전혀 안 들리시고 집중하셔가지고 계속 보고 계신데 옆에 게임이라도 있었으면 가서 기습적으로 사인이라도 해드리거나 아니면 제가 결제를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권 사드리면 아니면 한 2권 사드리면 그 누군가에 또 선물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혼자니까 잘 용기가 안 났어요. 용기를 내세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경험일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때 분명히 당연히 제 책을 읽고 계시다면 저를 모르는 분이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읽고 있다가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읽었을 때 이 메시지를 알게 될 거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적은 사람이 온다면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치. 완전 신기하죠. 저도 만약에 제가 저거 골라가지고 읽고 있는데 옆에서 그거 제 책인데 이러면 하면서 놀라죠. 그죠. 그래서 다음에 서프라이즈 이벤트.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저 근데 제보는 많이 받아요. 야, 내 옆에 고민님 책 읽고 있어 이런 거. 저도 제보는 많아요. 우리 회사의 선배의 와이프가 팬이래 뭐 이런 제보. 구석구석 숨어있는 많은 분들에게 항상 감사드리죠. 아 맞다. 저 그거 말해야 되는데. 저 변경된 소식이 있어요. 스쿼시 안 가고 수영 가기로 했어요. 오. 그래서 9월부터 수영 다니고 있거든요. 매일 아침. 매일 아침이에요? 네.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다 가요? 네. 몇 시 타임이에요? 8시. 7시 하고 싶었는데 사람이 꽉 차서 신청을 못 하더라고요. 빠를수록 더 차 있어요. 그러니까요. 장난 아니에요 저기. 그래서 8시에 하고 씻고 나면 9시 20분이더라고요. 야 수영 첨벙첨벙 지금은? 네, 지금 첨벙첨벙인데 음파음파? 아니 음파음파 뗐죠. 했어요? 오늘 그거 했어요. 저병의 발동작. 저병 벌써 했어요? 발동작. 이번 달부터 했잖아요. 네. 저병 발동작을 했다고요? 네. 평형이겠지. 평형은 개구리잖아요. 네. 평형도 맛을 봤고 저병도 맛을 봤어요. 버터플라이인데 저병은? 근데 발동작 이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네. 그걸 벌써 배워요? 발동작만 했어요 오늘. 그래서 그거 힘들어 죽겠던데요. 진도 너무 빠른데? 아무튼 재밌죠? 재밌어요. 재밌을 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가기 싫은데 가면 재밌어요. 그게 좀 좋은 취미 같아요. 이게 다른 것들을 큰맘 먹고 가면 언제 이거 다 하고 출근하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수영은 좀 좋은 게 아침에 눈 뜨는 데를 그냥 가도 되잖아요. 어차피 거기서 물에 담그고 씻고 나올 때 탈의실에서 거울 보면서 머리 말리고 그때 웬만한 기초 세팅 다 하고 나오거든요. 그게 수영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가기에 정말 좋은 수영. 추천. 올 한 해도 열심히 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쿼시는 수영으로 대체했다. 잘했습니다. 더 체력을 길러서 더 많은 일을 해주시기를. 그럴 줄 알았어. 자 다음은 취미적 리뷰. 자 이거는 돈 써가지고 잠깐 배는 부르고 행복할 수 있으나 입은 즐거울 수 있으나 소비로 끝나는 느낌일 경우에는 이렇게 취미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돈 써서 즐거움으로 끝나는 거. 깨슐랭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자 취미 2개월에 1회 배당 수익 소비 데이를 가지는데요. 이건 이제 배당금의 추이인 거죠. 배당금이 얼마나 나왔는가. 봤을 때 제가 그때 이전에 5월, 6월, 7월, 8월 걸 합쳐서 쓰겠다고 했잖아요. 네. 아 5, 6, 7, 8 이거 다 합치겠다? 네. 이야 근데 돈이 장난 아닌데요? 많죠. 이거 8월에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8월에 제가 포트 바꿨잖아요. 아 맞네. 그래서 저 공백 2개 있고. 아 이거 팔았구나. 네. 그래서 이대로만 나와준다면 앞으로 한 23만 원 언저리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변경사항이 있을 거예요. 한 달에 23. 네. 그럼 두 달이면 50만 원이네요 이제? 맞아요. 50 가까운 돈으로 소비를 쿨하게 한 방에 다 써버리는 걸로. 네. 근데 이것도 이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뒤에 고민님 조언을 한번 들어보고. 근데 먹는 걸로 50만 원을 하루 만에 쓰려면 못 써요. 그러니까 내가 쏘면 쓸 수 있고 친구들이랑 다 같이 가서 엠빵 하면은 절대 못 써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썼냐. 그래요? 일단 머리를 했고요. 우와. 그 미용실 강아지가 귀여워서 같이 넣었고. 강아지를 입양한 줄 깜짝 놀랐네. 자 머리를 했고요. 자 이 강아지는 그냥 게스트였습니다. 네, 그래서 5월 배당금이 18만 원 정도 나왔잖아요. 네. 머리 값이 16만 5천 원이었거든요. 오 그래요? 나름 잘 됐죠? 파마? 네. 보지도 않고. 아유 그 정도의 눈썰미는 다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그러면? 6, 7, 8월 분을 합쳐서 큰 네. 금액이잖아요. 네. 8월 달에 오빠랑 아빠랑 엄마가 오, 놀러 여기- 왔어요. 오빠 아빠예요? 아니요, 아빠랑 엄마고 아, 오빠는 아빠는. 어딘가 있어요. 아 오빠는 잘 안 껴주네요. 오빠는 사진 안 찍어주죠, 제가. 오, 아빠 엄마 오빠에게. 네. 그래서 와. 제가 얼리브 미식단에서 하던 거를 그대로 학습해가지고 와. 여러 가지 시켜서 새로운 맛을 보여드린 거죠. 그리고 와. 마지막에 저런 이벤트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오, 회사 다닌 지 35주년이거든요, 올해가. 35주년이죠. 네, 그래서 저렇게 35 기념일. 아 진짜 효녀다. 요거 가게는 뭐예요? 여기 성수 쏘옥. 성수 쏘옥
진짜 근데 이런 요리들은 서울에 많잖아요. 맞아요. 많아서 저도 가족들이 서울에 왔을 때는 이런 것들을 좀 챙겨가는 게 진짜 여기서만 또 누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상 그림만 보면 되게 낯설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부모님이 울산에 있을 때는 절대 둘이서 저런 걸 먹으러 갈 생각을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서울에 왔을 때는 한 번은 익숙하고 맛있는 거, 한 번은 낯설면서 맛있는 거를 먹이고 오. 싶은 거예요. 일단 낯설게 만드는 것. 네, 낯설은데 맛있다를 느끼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골랐던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 약간 한식 퓨전이에요? 양식. 아니면 양식 퓨전이에요? 네, 낯설게 맛있는 음식들. 반응은 어땠나요? 당연히 새로워하시죠. 너무 즐겁겠다. 특히 아빠가 거의 일만 했잖아요, 35년 동안. 그렇죠. 뭐 놀기도 놀았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일을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아빠는 경험하는 것들이 적다고 생각해서 뭔가 새로운 거를 많이 시켜주고 싶었어요. 이거 또 먹었네요? 네, 또 먹었어요. 계속 먹네. 그 다음 날이에요. 이게 다 보자 경비 가능했던 거죠, 배당으로? 좀 와, 오버되긴 했는데 여기 격이에요, 경천애인. 경천이 진짜 맛있지. 이거는 얘기하면 안 돼요. 왜요? 너무 붐비면 제가 못 갈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너무 좋아하는 고깃집인데. 저희 가족이 사실 외식을 많이 안 했었거든요, 어렸을 네. 때도. 네. 사실 외식하면 돈이 금방 후루룩 나가니까 그런 거를 아껴 써야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 또 가게가 많이 있지도 않았고 지방에는 있었다고 해도 그 돈 쓰기 쉽지 않았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고기를 외식한 경험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저번에 고민님이 저거 사주고 먹어보고 나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맛있죠. 그래서 와, 이렇게 맛있는 거는 엄마 아빠도 먹여보고 싶다 해가지고 바로 이날 데려갔죠. 저는 맛있는 음식과 맛없는 음식을 어떻게 구별하는 줄 알아요? 첫 입에서 가족 생각나는 맛있는 음식. 오, 바로 생각났어. 최근에 그런 거 몇 개 있었거든요. 딱 먹자마자 와 진짜 바로 떠오르는 맛 있어요. 제가 최근에 교수님 만나고 상무님 만났을 때 저기 을지로에 있는 곰탕집 하나 갔거든요. 거기 수육이 정말 맛있는 거예요. 다음에 먹으러 갑시다. 진짜 쩍쩍 붙는 거예요. 저는 와 아니 정말 그 얘기 왜 하고 있지? 자 아무튼 경천아인 부모님 진짜 좋아하시겠다. 진짜. 그러니까 저희 가족도 새로운 경험이었던 거죠. 밖에서 소고기를 약간 이런 느낌? 소고기의 질도 중요한데요. 고기를 잘 굽는 곳은 은근히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여기 곁들여 먹는 음식들이 너무 절묘하게 잘 나와요. 원래 고기는 느끼하니까요. 요 섞어 먹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데 진짜 여기는 사이드 나오는 거 다 맛있어가지고 고기를 가장 맛있게 먹게 경험을 주는 곳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경천애인으로 끝나는 취미. 이건 그냥 돈 쓰고 행복했다. 행복으로 끝나는 건데 너무 가치가 커가지고 약간 좀 그러네요. 그럼 문화로 쳐주나요? 그러면 아니죠? 우리 계획이 좀 틀어지니까. 자, 다음은 포트폴리오 점검입니다. 제일 구독자분들도 궁금해할 거고 저도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걸 위해서 앞에 지금 빌드업을 한 거죠. 깨님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꽃등심 먹고 다닐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힘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포트폴리오. 짠. 아, 이거 그때 배당주 급등해가지고 팔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 이게 또 길게 보면 또 모를 일이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저 잘 팔았던데요? 고점에서 팔았던데? 이게 제가 말렸지만 지나고 보면 이게 후견지명이라고 하죠. 후견지명으로 볼 때는 대단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이거 일단 저는 후견지명이어도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항상 축하해줘요. 일단 벌면 그냥 좋은 거죠. 된 거죠.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근데 사실상 네. 뭔가 알맹이를 갖고 제가 주장을 했다기보다는 그러고 싶어서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언젠가는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있긴 해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고민을 좀 풀어보려고요. 그 고민은 뭐죠? 그 고민은 뭐냐면 원래 기존 20, 20, 20, 10, 30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현재 00, 27, 39, 34가 됐단 말이에요. 아, 지금의 비중은 요거 00, 27, 39, 34. 그러니까 제가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데일 커버드 콜에 한번 물을 탔었잖아요. 네. 급락해가지고 그래서 저게 비중이 조금 더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어쨌든 그 위에 두 개를 팔아서 수익 난 거를 균등 배분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의 결과가 저런데 제가 10월 24일이 IS의 만기일이에요. 3년.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IS의 만기일 전에 저걸 싹 다 매도해버리고 네. 다시 ISA를 깔고 거기서 다시 5개를 세팅을 하는 게 좋을지. 근데 여기서 또 고민인 거. 그리고 네. 구독자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게 네. 지금 따라 해도 되나요? 에 이어지잖아요. 그게 좀 궁금해요. 의견. 참고만 하려고. 일단 미래는 여전히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은요. 지나고 나서 평가를 받기 위한 고민은 아닌 거예요. 항상 그 시점에 우리가 지금 가장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첫 번째로 든 생각은 깻님 기준에서 커버드 콜이 너무 많다.
좋다라는 것은 계속 걸립니다. 왜냐? 우리가 이렇게 100% 중에서 꼴랑 10%를 할애했죠. 네. 왜냐하면 커버드 콜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묘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지금의 커버드 콜은 다르다고는 하지만 과거에 제가 겪어왔던 그 인식이 반영이 돼가지고 조금만 사자 10%면 저는 MSG라고 표현하고 싶거든요. 배당 투자의 커버드 콜을 가미하자 정도입니다. 그게 10%입니다. 그리고 20% 정도까지도 괜찮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지금은 40%이죠. 저는 요거 줄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쨌든 위에 있는 이 두 개는요. 지나고 보면 사후적인 판단으로 잘한 선택이었죠. 그러면 그 후에 플러스 고배당주와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이 좋은 두 개 ETF의 가격은 어떻게 됐나요? 팔고 나서 떨어졌는데 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 가격대가 그 가격대거든요. 물론 저는 2만 얼마에 이렇게 높게 팔았죠. 근데 네. 지금은 19,000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근데 네. 이제 1년으로 이렇게 보면은 사실 그게 그거잖아요. 어차피 충분히 오른 가격대니까 네. 여기에서의 움직임보다는 크게 봤을 때는 내가 샀던 가격만큼 싸게 사는 건 아닌 거죠.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니까. 그렇다면 지금 깻님이 고민하는 거는 첫 번째는 자, 10월 24일이면 이제 한 달 남았죠. 한 달 뒤에 다 팔 겁니다. 다 팔고 새로 세팅할 때 기존 비율에 맞춰서 사느냐. 네, 기준으로 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네. 지금 저렇게 20, 20, 20, 10, 30 이런 비율로 네. 지금 사도 된다는 거네요? 자, 하나씩 보자고요. 요거 국내 주식이죠. 요거는 국내 주식입니다. 자, 이거는 미국 채권이죠. 그리고 이거는 미국 주식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죠. 자, 기본적으로요. 지금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요 자산군 자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만으로도요. 분명히 분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 분산 효과를 고려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포인트는 일단 투자금의 규모도 중요한 이슈예요. 깻님에게 이 돈으로 아래에 있는 것들을 지금의 가격으로 분할해서 산다는 것은 괜찮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 제 얼리브 사는 친구들이 자산 상담을 네. 요청을 해와요. 네. 그러면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뭐 연금에서 꾸준히 모아가라 또는 목돈이 있으면 배당을 한번 느껴봐라 이거거든요. 두 개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친구가 고른 게 배당을 따라하고 싶대요. 왜냐면 그 예슬이가 저를 따라해서 이제 막 월 배당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의 즐거움을 그 친구도 봐가지고 간접적으로 이 친구도 그걸 하고 싶다 해서 제가 내일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궁금한 게 이 친구는 주식에 대한 위험성을 잘 몰라요. 그러고 지금도 막 엄청 물려있는 주식이 있고 막 이런 상태다 보니까 주식에 대한 거부감도 없지 않아요. 아, 물려있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 친구한테 뭔가 잘 설명을 해줄 때 사실상 저는 배당주가 어쨌든 제가 봤을 때보다는 높은 가격대에 있으니까 네.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이 친구가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고민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준 방법은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갖고 있다면 원래라면 5개를 사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그냥 중간 가격으로 수렴하게 하기 위해서 쪼개서 사게 할까 한 달씩 그러니까 1,000만 원이면 300씩 다음 달 300, 그 다음 달 300 그 방법은 어때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한 방에 해라 하고 싶은데 이 친구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함? 이렇게 올라있는 것들을요. 결국에 우리가 리스크 관리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개밖에 없어요. 뭐요? 분산이란 적립이잖아요. 분산은 일단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럼 적립이라는 것밖에 없는데 그 친구에게는 일단 들었을 때는 적립이 맞아 보입니다. 적립하는 거는 알겠어요. 그러면 그 횟수를 저는 한 3번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금액이 작으니까 2번만 해도 될까요? 근데 왠지 그 분에게는 1,000만 원이라는 돈이 크죠. 상당히 큰 돈일 것 같아서 2번은 너무 작아 보이고요. 마음 같아서는 한 네. 5번으로 쪼갰으면 좋겠고 그것도 한 5개월로 쪼갰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 어차피 1,000이라는 금액은 5의 배수니까 잘 쪼개지겠네요. 네. 그럼 월에 200씩 사는 거잖아요. 자, 월에 200씩 주식 사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기준으로 볼 때 월에 200씩이면 엄청난 돈을 주식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5번으로 쪼개서 5개월로 쪼갠다면 앞으로 5개월 동안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적립 효과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래요? 요즘에는 IT가 되게 발달돼 있어가지고요. 하루 한 주 아니면 주 단위 매수도 가능해졌어요. 아 근데 진짜 또 충격적이었어요. 그 네. 친구가 보통 예금에 그 돈이 들어있더라고요. 보통 예금? 정기예금도 아니고 0.1%. 그래서 제가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이자 이거 그냥 빼고도 CMA만 넣어도 네, CM에 넣어뒀어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나 봐요. 진짜 많죠.
1,500만 주식 투자자 중에서 ISA를 뭔가 이런 용도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좀 적은 것 같고, 우리나라에 연금 하시는 분들이 760만 명, 아직도 4천만 명 넘게 계신 분들은 연금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볼 때 배당으로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보수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없고, 이 안에서 다시 저렇게 쪼개고 그 쪼갠 거를 다시 정립하는 정도의 번거로움을 보통은 잘 안 찾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 해보는 거죠. 그렇게 주식 투자를 별로 안 좋아하고 좋은 경험이 많이 없는 분에게 1,000만 원이라는 돈으로 매월 200만 원씩 5개월 쪼개는 경험은 본인에게는 아주 큰 행위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진정한 투자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얼추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네. 이렇게 해주세요. 월 200, 5개를 비율대로 쪼개 산다. 5개월, 5 종목 하죠. 1,000만 원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분이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그냥 다 떼가지고 저축한다는 느낌으로 5개월 동안 사는 거죠. 그러면 그때까지 1,000만 원은 어디 넣어야 되겠어요? CMA. 네, CMA 넣어두면 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네. 제가 엄마 거에는 높은 배당 수익률을 주는 2개로만 세팅을 해놨거든요. 근데 사실 갑자기 또 걱정이 되는 게 네. 엄마 것도 5개로 변경을 해야 할까라는 네. 고민이 생겼어요. 해야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요. 네. 지금은 장이 좋아요. 그래서, 장이 안 좋을 때가 온다는 건 하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변동성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 개의 자산들 중에서 부러지는 친구가 유독 부러집니다. 유독 부러지는 친구가 미국 주식이거나 한국 부동산이거나 그런 친구일 경우에는 지금은 절반이 그대로 영향을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는 배당 받으면서도 이게 원금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배당 소용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 쪼개야 됩니다. 그러면 리밸런싱처럼 해야겠네요. 이번 명절 때는 장이 안 열릴 테니. 근데 저 10일에는 집에 있을 거라서 집에서 손봐주려고. 그래요. 해줘요. 그렇게.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저도 불안하니까 다 체크는 했거든요. 네. 근데 꾸준히 잘 나오긴 했어요. 꾸준이라고 하기에 4달은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시각은 이런 거죠. 여기 미배당, 타데커 이렇게 돼 있죠. 위에 있는 이렇게 높이 줬던 기간도 상당히 길었고 밑에 여기 있는 기간도 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길어지는 게 이제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대가 떨어지고 쭉 가는 일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커버드쿨은 그러니까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동안은 괜찮았지만 운이 좋았네. 네, 운이 좋았다고 볼 수 있죠. 지금 판단을 해본다면요. 그리고 이제 이걸 제가 왜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네. 이 영상을 뜬금없이 보면 네. 그게 재생 목록으로 만들어 놨어요. 아, 그래서 처음부터 볼 필요는 굳이 없고요, 사실. 왜냐면 저의 옛날 옛적 과거 얘기라서 지금 배당이 나왔어요부터 보면 돼요. 총 영상 10개. 저는 배당에 대해서 그래도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영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보면 우리가 참고할 수 있고 그리고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 요청에 의해서 재생 목록이 원래 없었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될지 몰랐죠. 맞아요. 뭘 할지도 몰랐었던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재생 목록 만들어 놨으니까요. 이제 많은 분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하고 있네요. 잘하고 있어요? 거의 달성 다 되고 딱히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책이 조금 전 양심에 찔려요. 많이 찔려요, 사실. 절대 타협하지 않는구나. 다른 책을 많이 읽었어도 내가 리스트에 만들어 놓은 걸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저 리스트를 독파해 보려고요. 이렇게 봐주긴 했지만 그거는 고민님이 봐준 거고. 그래요, 그렇게 해봅시다. 만약에 내년에도 못 읽는 게 남는다면 그것도 내후년에 ISA의 한도처럼 이후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다 읽게 되겠죠. 계속 끌고 가면 나중에는 없애버리고 싶어서 읽게 되겠죠. 자, 이렇게 저희가 어찌 보면 생활하고 살아가는 것들 중에 투자에 약간 관계가 있는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들도 가볍게 봐주시고 응용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올 초에 세우신 목표들 모두 달성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성토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고미 TV